자, 다음으로는 우리 학습 동기, 그리고 뭐 학습 태도,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 주신 강땡서 학생 질문입니다. 저는 중2 남학생입니다. 이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매번 독서실만 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PC방에 도착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독서실에 갔는데 PC방에 도착해 있는 기적. 네, 그래서 이 시험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이 공부를 통해서 시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일단 약간 공식 정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친구한테는 좀 찐 모먼트로, 찐 티 모먼트로 공격을 좀 할 테니까. 좀 화가 나셨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강땡서 학생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으면 여기서 영상을 좀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PC방에 도착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이거 진단을 받아봐야죠. 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정신 차리니까 갑자기 PC방에 와 있으면 뭐 좀 몽유병 증세거나 잠자고 있는데 이제 잠자는 동안 내가 움직여가지고 PC방 와 있다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는 없다는 거고, 그럼 결국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실 PC방을 간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의지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부의 의지가 약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고통과 일단 인내가 필요하겠죠. 고통과 인내라고 하니까 저 최근에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단 거를 진짜 못 끊거든요. 선생님 단 거 좋아하세요? 저는 단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막 초콜릿, 뭐 마카롱 못 참아요.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은 먹어야 되는데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을 끊어보자. 안 끊어져요. 어느새 제가 마카롱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딱 2주만 끊어야겠다. 2주 후에는 먹어도 된다. 그래서 2주 동안 진짜 절대로 당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2주가 지나니까 당이 지금 윤빈쌤처럼 생각이 안 나요. 저보고 지금 마카롱 먹으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단데? 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강땡서 학생에게 2주만 좀 고통과 인내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럼 나중엔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충고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PC방 가자고 하는 친구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와 접촉을 일단 끊으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다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친구와의 접촉을 끊어라. 그 PC방 가자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실을 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친구는 유혹에 되게 약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독서실에 가면 사실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감시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약한 친구들이라서 끌려나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독서실이 지금 우리 강땡서 학생한테는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시행을 하시고, 그럼 공부를 어디서 할 거냐? 저는 집에서 하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집에서도 역시나 내 방문 닫고 들어가서 나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몰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지나다니면서 나를 다 감시하고 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엌에 있는 식탁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실에서 TV 보기도 힘들고 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2주 정도만 같이 좀 부모님께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서 딱 핸드폰 제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졸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이 이게 지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공간을 찾아서 공부를 좀 출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엌에 식당에 앉아가지고 또 헛짓만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풀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강 들을 거다. 그러니까 목표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점검도 받아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그 기초적인 거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나 혼자서 못하니까 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억지로 하게끔 자신을 그 환경 속에 빠뜨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드린 거 있죠. PC방 가자고 하는 친구 끊어라. 독서실 가지 말고 집에 앉아서 부엌에 식당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자신의 학습 목표를 검사받으면서 2주 동안 노력해라. 라는 이 5가지의 단계에 나눠서 조언 드렸는데 저는 1단계에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은 항상 좋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조언이란 걸 행동으로까지 om기는 친구들은 사실은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강땡수 학생이 만약 이것을 성공해낸다면 진짜 큰 인물을, 크게 될 인물이다. 크게 된 인물이지. 네, 하지만 보통은 대부분 실패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언을 빗나가는 강땡서 학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땡민 학생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자, 3학년 학생이에요. 요즘 들어서 공부하느라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친구들하고도 자꾸 말싸움을 하게 되네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쌤들? 하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많이들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시죠.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고, 뭐 기말고사 끝나면 또 우리 뭐 방학특강 들으러 가고, 그죠? 많이들 예민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할 때 일단 베스트는 포커페이스 하는 거예요. 늘 이제 해왔던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되 속으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베스트지만 저도 포커페이스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노력은 하지만 다 티나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쓰는 방법이 최대한 그냥 말수를 줄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런 말 다 했다면 거기서 어떤 내 예민 포인트가 터져나갈지 그치, 모르니까 그냥 예민할 때는 그걸 받아들이고 살짝 좀 동굴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해소가 되면 나온다. 줄일 수 있는 시간.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말수를 줄이면서 해결을 하거든요.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우리가 뭐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회를 이제 이루고 살아가는 거니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감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들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예민해. 내 친구가 나한테 갑자기 말을 걸었어. 근데 내가 뭔가 삔또가 상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죠. 그냥 말 걸었는데 왜 갑자기 화를 내? 뭐야, 막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내 감정 상태랑 그다음에 내가 우리 친구들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행동을 좀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민하니까 뭐 이렇게 감정을 부려도 되는 연결되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감정을 부리는 것과 나의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의 행동을 분리시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되게 예민해요. 근데 그 상태로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난 삼성전자 직원이야. 근데 삼성전자 이재용 화장님이 이렇게 실사를 나오셨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웅성웅성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민해. 그러니까 왜 왔어 오늘 짜증나게 막 하면서 이재용 화장님 제가 기분 나쁜데 왜 오셨어요?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재용 화장님은 되게 당황스러울 거잖아요. 쟤 뭐임? 약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과연 그 기분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회장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할 것이냐? 못하죠.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막 이제 주변 사람도 많고 뭐 경호원도 있고 뭐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정을 느꼈을 때 예민하더라도 상대방을 봐가면서 또는 상황을 봐가면서 감정을 부린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정 환경이 됐을 때는 나의 그 감정 부리기의 행동이 억제된다면 사실은 난 언제든 억제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은 있네. 네, 사실 있었던 거야. 근데 이재용 회장 앞에서는 그 분노를 터뜨리지 못하고 내 친구 앞에서는 터뜨렸다. 그럼 사실은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내 친구가 나한테 만만히 콩떡이었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을 부리고 있다는 건 사실은 그 상대방, 내 친구든 남친이든 여친이든 내 마음속에서 소중함의 정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는 감정을 부리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리해야지. 내가 이렇다고 해서 내 소중한 친구한테 이러면 안 되지. 뭐 친구랑 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컨트롤해야지. 라는 걸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좀 길게 말씀드리자면 네, 좋습니다. 친구는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못하고 내 속마음을 다 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 상태를 모르고 갑자기 야 뭐하냐 뭐 표정이 왜 그러냐 이렇게 탁 툭 쳤는데 내가 또 감정이 예민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 읽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못 읽더라도 괜찮아. 원래 나의 마음을 못 읽는 게 정상이야. 그게 당연한 라는 거죠. 좀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을 대하시면 어떨까 하는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이 상대가 결국에 내 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민할 때는 차라리 뭐 포커페이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차라리 저처럼 그냥 동굴. 좀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회복이 되면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조언 드려보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영어 학습 관련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빈쌤의 시간입니다. 자, 이땡현, 박땡빈, 이땡림 학생의 질문이 좀 유사해서 묶어봤거든요. 자, 우리 내신 시험 공부할 때 영어 지문 암기하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 영어 지문 암기 해야 할까요, 선생님? 일단은 영역대를 좀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성적이 하위권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하위권인데 근본적 실력을 기를 생각 없고 일단 내 눈앞에 놓여있는 당장의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추천드려요. 본문을 통째로 암기를 만약 해내신다면 어쨌든 간에 학교생들이 암기한 학생들을 저격한 문제들을 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는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점수가 100점이라고 치면 뭐 50점, 60점, 뭐 모르겠어요. 40점이든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점수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암기가 필요하시다면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본문을 달달달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외워지는 느낌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외워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많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본문 펼쳐놓고 강의를 한번 들어서 쫙 필기하면서 이제 본문 한번 쫙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빈칸 뚫린 거 이런 워크북 같은 거를 여러 번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잘 들어왔으니 그걸 기반으로 뭐 한 과당, 교과서 한 과당 뭐 문제를 한 160문제, 200문제 이렇게 풀어요. 200문제를 풀고 틀리고 고치고, 풀고 틀리고 고치고 하다 보면 안 외워질 수가 그렇죠. 없겠네요. 문제 유형들이 겹치고 뭐 본문 맨날 나오는 게 똑같기 때문에 봤던 거 또 보고 하다 보면은 외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중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외워지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시간에는 이제 이게 내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재빠르게 놀지 마시고 영어의 근본적 실력을 좀 기를 수 있게 그렇게 시간 투자를 확실하게 실력을 기르는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어 내신이랑 그리고 진짜 근본 영어 실력이랑 좀 구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이 두 개가 구분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근본적 실력이 있는 친구가 내신 시험도 잘 보는 이 방향성이 양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벌어져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방향을 다르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신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영어 내신 시험에 대해서 사실은 좀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수능 영어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들 말이 많죠. 특히나 올해 수능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도한 게 적절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가원장님도 사퇴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되게 그늘에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내신 시험이라고 전 봐요. 그리고 제가 내신 시험에 되게 억하심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내신 시험의 문제점 첫 번째, 서술형의 비중이 좀 과도하다.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점수를 좌지우지하고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게 사실은 서술형인데, 이제 서술형이 내신 시험의 최소 30% 이상의 점수를 비중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서술형의 문제점은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애초에 글쓰기 능력 자체가 하나의 언어에서 되게 고급 능력에 해당해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글을 쓰려면 단어 알아야죠, 문법 알아야죠. 또 문법과 단어만 조합한다고 해서 멋진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멋진 문장들을 또 많이 읽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접목시켜야만 서술형을 잘 쓸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대비하기에 너무 좀 과도한 노력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서술형이 수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수능은 전부 다 읽고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때 계속해서 서술형 대비를 해놨는데 사실은 수능에 서술형이 전혀 안 나와. 그러면 이상한 공부를 하거나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의 실력을 기른다는 것, 즉 수능 영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과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이렇게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두 번 해야 되는 이런 비극이 발생되는 거고, 그러면 학교생들이 알아서 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서술형 문제들을 오히려 좀 쉽게 내주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들에서 이제 수능의 어떤 그런 철학과 어떤 문제들이 어려워지는 방법들을 잘 이용해서 문제들을 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제일 네. 베스트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신 시험의 문제점은 어설픈 간접 연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간접 연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사실 간접 연계라는 용어가 좀 어색하실 텐데, 낯서실 텐데, 그러니까 시험 범위 지문 A가 있어요. 그럼 A 지문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요거에서 중심 소재나 이런 것만 가져오고 내용들을 바꾸는 거예요. 단어도 바꾸고 뭐 이제 주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는 뭐 앞에도 내용 바꾸고 추가하고 뭐 뒤에도 내용을 추가해서 거의 완전히 새로운 지문이 되도록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이제 지문을 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푸는 애들을 저격하고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시험 범위 애초에 왜 줬어?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 A 지문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안에 있는 단어 막 열심히 뭐 문법 다 공부했어요. 근데 A 지문이 바뀌어 있는 데다가 뭐 시험 문제가 A 지문의 그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럼 A 지문을 공부한 거 완전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지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외우는 게 나쁘니까 외운 거를 저격하기 위해서 지문을 변형해서 내는데, 지문을 변형해서 내면 사실은 그럼 시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게 무의미한데, 또 시험 범위를 어쨌든 주긴 줬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막 되게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면서 공부는 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공부는 했는데 그것이 또 수능엔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영어 내신 시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목소리 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바꿀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네. 또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잘 해봐야 하는 게 학생들의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이제 당장 뭐 우리가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하위권을 나눠서 외우던가 아니면 외워지던가를 선택하시고, 방학 때는 최대한 빠르게 놀지 마시고 최대한 영어의 근본적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라. 하지만 내신 시험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그럼 있어요. 방학을 좀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근본적 영어 그렇죠. 그때가 실력을 아주 중요하죠. 늘리는 기회를 여러분들 가져보시면 좋겠고, 음. 이 암기에 대해서 질문 주신 친구들도 이 내신 성적을 위해서 급급하다면 암기를 그쵸. 추천한다라고 네.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권땡서 학생 그리고 이땡령 학생, 이 두 친구의 질문을 또 묶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친구의 질문은 결국 이 고등 영어 선행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고등 가서 이제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이거거든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이제 대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한번 제가 그래도 좀 축약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선행의 빠르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선행의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선행의 방향을 뭐로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수능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 학년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당장 수능 영어를 풀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지문들을 예시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면에 지문이 하나 떠오를 거고요. 자, 잘 확인하셨죠? 자, 그럼 이제 그 지문들에 보시면 제가 뭐 옆이나 아무튼 띄워드릴 텐데 색깔 표시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이제 이거 띄워드린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31번 지문입니다. 수능에 실제 나왔던 지문인데 하나의 지문인데 문장이 5개예요. 그러니까 5문장으로 그냥 하나의 지문을 완성한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뭐겠어요? 한 문장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간 줄로 밑줄 그어드린 문장은 5줄짜리고요. 파란색 밑줄친 문장이 3.5줄 정도. 그다음에 초록색 밑줄은 무려 6줄입니다. 한 문장 6줄이라고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풀어내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중3이니까 지금 당장 6줄짜리는 읽을 필요 없죠. 근데 내가 고3이 돼서 그 6줄짜리를 읽도록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중3이라면 뭐 한 줄 정도, 한 문장 정도 풀 문장을 읽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고1이 됐으면 2문장 정도, 고2가 됐으면 3문장을 내가 편하게 읽게, 뭐 고4, 고2 말이 되면 4문장을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메시지는 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뭐예요? 긴 문장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그 긴 문장 속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날 듣는 얘기. 단어 외워라. 네, 단어 외워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제가 외우라고 해도 안 외우실 거는 아니죠. 네,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외우고 나셨으면 어떤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길고 복잡한 문장은 어떻게 읽어요? 문장 구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수식어고 어디가 동사고 어디가 또 뒤에 수식어고 어디가 관계대명사절이고 이거를 보지 않으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영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국어처럼 술술술 읽힐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을 가지고서 천천히 읽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긴 문장을 보고 문장 나눠가지고 수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동사 찾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언어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석을 하고 느려지겠지만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겠죠. 마치 구구단이 금방 되듯이. 13 곱하기 5? 65?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구구단 처음 딸 때는 3, 4, 12 뭐 이런 것만 했지 13 곱하기 5를 계산한 적이 사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빨라질 수 있어요? 겁나게 많이 반복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단어 외워라. 그 다음에 긴 문장을 바라볼 수 있는 문법, 문장 구조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라. 그리고 그걸 하려면 수없는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되는 이제 지문 한번 보고 오시고요. 자, 일단은 뭐 까마득하니까 잘 안 읽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지문에 대해서 한국말 해설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띄워놓고 제가 진행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2022년에 시행된 11월 고2, 고등학교 2학년 거야. 그러니까 수능도 아닌 거예요. 근데 고2 학평에 이제 이 한국말 해설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맥상 틀린 단어를 골라내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암 역위형 보호색이라고 나오거든요. 명암 역위형 보호색이라는 말을 보호색이란 말밖에 안 들리잖아요.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냥 내가 단어 다 알고 모든 긴 문장을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설지급의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해설지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번역을 해도 정답이 안 골라져요. 한국말로 나와도 어렵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죠? 내가 해설지급의 번역을 해도 즉 앞서 말해드린 단어를 공부하고 긴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서 해설지급의 번역을 정확하게 해도 정답을 못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외의 훈련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의 훈련이 바로 이제 글을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글을 읽는 태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까봐 제가 따로 화면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는 훈련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제 수능을 위한 준비가 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3단계입니다. 단어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의 위치 때문에 얘를 두 번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장 길이가 긴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읽어내셔야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는 글을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중학생이고 예비 고1들이니까 사실 3단계는 너무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셔야 된다? 어떻게 손가락을 해야 되지? 1단계랑 2단계를 하시는 데만 올인을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진짜 이거만 탄탄해도 긴 문장 다 갖고 와 음. 하셔가지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천일문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재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문장들만 가져다 놓고 야, 나 긴 문장 다 갖고 와봐. 내가 다 해석해 볼게. 라는 식의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고등 일단 1학년 정도 또는 고2 중반까지도 충분히 대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훈련에 집중을 하시고 나서 그걸 마스터 찍고 다음 단계를 좀 넘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훌륭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어라는 게 단순히 영어만 잘한다고도 되는 과목이 요즘에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사고력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또 단계 나아가야 하는지 윤빈 쌤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의 질문 우리 땀나. 다 받아봤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7시예요. 우리 네. 지금 2시에 시작하기로 해가지고 무려 5시간의 촬영을 지금 했거든요. 땀나. 에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봤는데 쌤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되게 힘들기도 힘든데 재밌었어요.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재밌었고. 재밌었어요. 네, 그다음에 밀크티 차원에서도 또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쌤이랑 이렇게 뭔가 강사로서 이런 생각을 또 그쵸. 나눠볼 수 있고 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다음에 네. 쌤도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저는 수학에만 갇혀 있다가 네. 또 영어의 얘기를 같이 들어보니까 또 수학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그치, 자세히 본 건 저도 음. 처음이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얻어가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시선에서 어떻게 또 바라볼지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2회차, 3회차도 잘 그럼요.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이 댓글로 또 여러와 같은 반응들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반응이 결국에는 2회차, 3회차를 그렇지, 이어나가게 그렇지. 만드는 원동력이니까 많이 반응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긴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이면서 진행을 하면서 영어 학습 관련된 부분을 맡았던 강사 윤빈. 그리고 신지아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사 윤빈입니다. 머리가 정전기가 났냐? 그냥 웃기게 봐주세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된 이유는 우리 그 T 상담소가 여러분의 열화 같은 어떤 성원에 힘입어 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밀크티 우리 T 상담소의 컨텐츠를 좀 더 확장하고 앞으로 시리즈로 좀 계속 찍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예고 미리 좀 공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3부 영상 뒤에다가 이렇게 나름의 약간 깜짝 뭐랄까 그 쿠키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쿠키 영상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 T 상담소를 단순하게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받아서 상담을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좀 그 이외로 좀 폭을 많이 넓혀서 여러분이 T 상담소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고 싶은 그런 컨텐츠까지도 한번 확장을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의 재미를 좀 이렇게 느끼게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실생활적으로도 여러분의 중학교 생활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또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소식이 뭐냐? 이제 원래는 T 상담소를 맨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제 뭐 여러 선생님을 바꿔가면서 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또 이제 여러분이 또 나 말고 나도 나름의 주인공인데 나보다 이제 신지아쌤을 너네들이 더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지아 선생님이랑 2MC 체제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저만 따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둘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신지아 선생님만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시고 앞으로 T 상담소 어떤 콘텐츠로 나와도 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신지아쌤을 더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2MC로서 우리 또 명예
아주 우리의 주요 MC이신 신지아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고 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신지아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지아입니다. 여러분들 이 T상담소 이렇게까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 티플이 아니다 보니까 이 댓글에 답글을 남겨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한번 쭉 댓글 봤거든요. 지아쌤 예쁘다고 해주신 친구들 다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우리가 또 더 재밌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앞으로 윤빈쌤과 이 T상담소를 2MC 체제로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같이도 찍고요, 뭐 각자 또 각자의 컨텐츠로 찍어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3부까지 저희 T상담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3부 조회수도 만회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른 T상담소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